그 단조로움 속에서 내가 축약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속 제가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사전적으로 시스템은 체계입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표준화돼서 전문화돼서 단순화돼서 일하는 방식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명확하게 이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즉 애티튜드가 명료하게 이 목적과 목표 위에 서 있을 때 그때 시스템은 작동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38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사람과 운영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나갑니다. 사고 체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다양성은 각 개개인이 가진 고유의 생각, 즉 사고 체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54분, 저를 빼면 53분이네요. 이 많은 분들이 이 월요일 아침 7시에 이곳에 모여서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어떤 살아왔던 것들을 가지고 저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작은 불씨가 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모티베이션, 자극제 혹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저희는 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각자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인간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번민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뭔가 뚜렷하게 생각의 가닥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아주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이 다양한 사고 체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강점을 둬야 되고 또 어떤 생각이 내가 좀 약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은 상쇄시키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룬 엑기스는 바로 이 후마니타스, 인문학에서 세 가지, 키케로가 정의한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는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이 시간을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피트하면 첫 번째, 지혜를 배워야 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어떤 시대의 흐름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도덕적 판단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하고 쓰는 능력을 익혀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목표에 두고 우리가 이 시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관점을 좀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첫 번째, 내 내면과 외면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활동하고 내가 살고 있고 주로 움직이는 동선, 이런 사는 환경을 바꿔야 되며 또 내가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삶에 어떤 변화 또는 변곡점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는 다른 대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걸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기회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게 기회비용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간혹 이 기회비용을 매몰비용과 착각합니다. 이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럼 매몰 비용은 뭡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일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인간은 순실 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일에서 그 일을 내가 중도에 뭔가 포기를 하게 되면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일에 계속 돈이 투자가 되고 시간이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즉 내가 자꾸 손실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내가 투자해 놓았다는 그 아쉬움에 그 일을 선뜻 내려놓지 못하는 거, 이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경제학 용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기회를 못 봅니다. 시간은 흐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매몰 비용, 내가 해왔던 이 일을 어떻게 내려놓지? 이 일들을 어떻게 포기하지? 그동안 해왔던 이 일을 어떻게 갑자기 내려놔야 되지? 여지껏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돼. 하는 일을 바꿔야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고 체계의 변화인 겁니다. 내면과 외면을 바꾸게 되면 가시적으로 사람은요, 보는 걸 인식하게 되고 보는 것을 사실이라고 오판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를 속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화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뇌로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변화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뇌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표다. 변화는 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변화해야 되냐? 그리고 왜 후마니타스, 인문학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냐? 왜 사람을 공부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인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실천하기 위해서. Beyond knowledge to act. 우리가 지식을 넘어서 act, 실천, 행동하기 위해서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침 7시 모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린 지금 아는 거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정돈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집중이잖아요. 실천이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과학 시간에 검은 봉지에 날이 중천에 떠 있는 해와 돋보기를 들고 거기에 불을 붙이려고 힘을 모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힘이 어떻게 돼요? 돋보기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돼요? 봉지에 불을 절대 붙일 수가 없죠. 그대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 실천은요, 집중이 전제되어야만 됩니다. 왜 실천이 안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마음이 번민해. 고민이 많아. 생각이 많아. 계산이 많아. 매몰 비용에 오류에 빠져 있어. 그죠? 그리고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수 있는 안목이 아직 없어. 그걸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통찰력은 바로 생기는 이 능력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고민하고 사유의 대상으로, 그리고 그 사유의 어떤 결과물로서 잉태되는 것이지, 내가 통찰력 가져야지, 이건 아니란 말이죠. 실천을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공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작은 중요한 거, 관점과 개념의 확립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 관점과 개념을 확립하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했죠. 배움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되다.
역시 전직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배움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는 거죠. 아주 무책임한 어떤 사람들을 생산할 수도 있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배우기만 하고 자유가 또 없다면 그것 또한 헛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는지에 대해서 이 두 문장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실천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그 배움의 근원적인 목표는 자유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또한 다양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명료하게 캐릭터화,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되고, 나다움을 이제 정의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 형태의 리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똑똑한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똑똑한 관리자의 첫 번째 특징은 쉬운 일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일을 해결한다. 두 번째는 일을 제대로 처리한다. 세 번째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 how 를 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숙달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다. 다섯 번째는 풍부한 정보와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즉, 똑똑한 관리자의 다섯 가지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또 현명한 리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잡한 일을 쉽게 만든다. 두 번째로 조직에 옳은 일을 한다. 세 번째로 일을 하는 명확한 이유, 즉 why를 한다. 네 번째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해 일을 처리한다. 다섯 번째로 정보와 사실 등을 적절히 응용할 줄 안다. 자, 현명한 리더의 다섯 가지 특징이에요. 이 두 가지는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어떤 특징들이고 사람의 어떤 특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두 가지는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관리자는 자신의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또 경험이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노하우, 경험으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관리자 유형인 거죠. 그다음에 정리정돈을 잘하고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가고, 또 사명,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어떤 지혜로운 리더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향이 다른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만 더 할게요.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논리적 사고는 뭐냐? 이 논리라는 얘기는 어떤 사물의 이치 또는 물질 운동의 이치를 물리라고 하고, 마음의 이치를 심리라고 하며, 또 역사의 어떤 지배하던 사상적 개념을 또 우리 조선에서는 성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품성의 이치, 또 논함의 이치, 뭐 이런 걸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논자를 보면 말과 순서를 배운다의 두 가지 뜻의 글자가 모인 글자가 바로 논이고, 그 중에서도 말하고 생각하고 의논하다. 그래서 논리라는 것은 말함의 이치, 생각함의 이치, 의논함의 이치를 이루는 말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쓰기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하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된 사람들을 우리는 논리적 사고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라는 것은 말을 말되게, 생각을 생각되게 하는 것을 논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 또한 이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가지 성질의 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새 어떤 새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전화기 스마트폰으로 줌 접속하신 분들은 더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저걸 뭐라고 부릅니까? 새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새는 어떨까요? 전혀 다른 새입니다. 한쪽의 새는 독수리고 한쪽의 새는 까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보고 날고 있는 저 대상을 보고 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두 조류를 구분할까요? 바로 특성이라는 겁니다. 본질이라는 거죠. 독수리는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보다 훨씬 몸집이 큰 이런 여우, 늑대, 또 뭐 이 노루 이런 것들을 사냥을 해요. 근데 까마귀는 어떻죠? 까마귀는 죽은 시신이나 아주 약한 것들, 힘없는 것들을 통해서 먹이로 삼죠. 그래서 이 두 조류는 엄연히 다른 성질의 형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뭐예요? 새네?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이나 혹은 회사나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똑같은 어떤 맥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저걸 새다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여기 두 가지 차가 있습니다. 요거와 요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차이가 보이시나요? 별로 차이가 없어. 어떻게 이 두 차를 구분할까? 비슷해 보이고 똑같이 두 바퀴 달려 보이고 앞에 그릴 모양도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롤스로이스는 우측 거죠. 롤스로이스는 세계 최고의 명차죠.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롤스로이스만의 고유의 정체성, 헤리티지, 유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왼쪽에 있던 차는 중국에서 만든 카피 자동차입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이고 동일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몰라. 저거 엄청 고급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헤리티지, 그리고 유산,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비슷하다는 같다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뜻을 찾아보고 뜻을 깊이 헤아리고 그 성질의 기원을 찾아보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갈래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우리 배움도 똑같아요. 우린 똑같이 지금 7시에 이 자리에 있지만 비슷하다, 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여기서 내가 지금 배우는 게 뭐지? 그래, 내가 정의했던 것들 속에서 더 깊이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정의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5분 편집하고 20분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을 똑같이 보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은 완전히 같다와는 다르다. 그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학습하고 우리가 사람들도 온전하게 저 사람을 저렇다, 이렇다라고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대상들을, 사람들을
환경들을 정말 깊이 있게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하루를 오늘 실천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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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